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우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스캐터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스캐터 플러그인을 설명을 하면서 글로우 이펙트와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글로우 이펙트를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다루지를 못해서 좀 그것을 보완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로우 이펙트에 대해서 좀 좋은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노드는 다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노드 하나 다시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글로우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합성 모드는 add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프레드 값을 통해서 확산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디퓨전 필터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로, 기본적인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성 모드가 add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가 좀 과해요. add로 보통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 모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적용시킬 때 스크린으로 바꿔준다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게인 감마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확산 효과를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었는데, 제가 단점으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합성 모드가 이제 스크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이 좀 날아가는 이런 부분을 문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런 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원하는 부위에만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껐다 키면 이렇게 되죠.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높여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말고요, 글로우가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보면은 아웃풋을 선택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글로우 이펙트의 저는 장점이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미지 전체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 전체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우만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제가 지금 선택한 범위를, 휘도에 따른 선택 범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주면은 지금 1인 상태에서는 여기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껐다 키면은 가장 밝은 부분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서 점점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선택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스포이드 툴을 활성화시키고요. 이 스코프를 좀 크게 늘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측정을 해보면 위치가 보이시죠? 자, 여기요. 자, 이런 부분, 지금 여기를 측정하면 여기가 가장 밝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도 확인하면 가장 밝습니다. 이쪽도 확인하면 이렇게 밝아요. 그리고 이제 스코프 상에서 이렇게 넓게 퍼진 좀 밝은 부분은 아마 이 하늘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보이시죠? 이 하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하늘 부분이 이 글로우 이펙트를 넣으면서 날아가는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하늘 부분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점점 선택되는 영역이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밝은 부분의 헤드라이트 부분과 하늘이 선택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 부분도 영향을 받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 부분을 날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하늘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헤드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껐다 키면 이 헤드라이트 부분만, 이 가장 밝은 헤드라이트 부분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효과를 과하게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좀 많이 이렇게 밝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좀 낮춰주고 감마를 좀 올릴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추레이션을 올려줄 텐데, 지금 좀 효과를 조금 더 과하게 좀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컬러 필터에서 좀 색상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추레이션을 좀 낮추면은 여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로우 효과를 통해서 이 헤드라이트 부분만 빛 번짐 효과를 줬습니다. 자, 끄고 한번 플레이 시켜 보고요. 다시 켜고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킹을 하지 않더라도 휘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로우 이펙트가 이 부분이 꽤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플러그인 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컨트롤하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글로우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광 필터의 효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우 이펙트를 색 보정할 때 가장 많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전반적으로 모든 휘도 정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좀 이 값을 좀 아래로 쭉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합성 모드가 애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과하게 날아가 버리죠. 여기에서 선택 영역을 이번에는 소프트 라이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스프레드를 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게인도 좀 많이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도 좀 낮춰주고요. 자, 그러면 껐다 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지금 스코프를 같이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밝은 곳의 휘도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반면에 이 다른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어두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가장 밝은 곳과 나머지 부분의 휘도 차이가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대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밝은 부분에 이제 휘도는 유지가 되는가 반면에 나머지 주변부가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대비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영상 내에 내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요. 색 보정할 때 글로우를 쓸 때는 주로 소프트라이트를 이용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주변부가 많이 어두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톤 다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비가 늘어나는 그런 영상이 됩니다. 원래 디퓨전 필터나 이런 미스트 효과가 주는 거는 대비를 줄여주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라이트로 합성 모드를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미스트 필터의 효과는 좀 줄어들게 되고 좀 영상을 좀 대비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확산광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소프트라이트보다는 스크린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소프트라이트보다 오버레이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하게 대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보다는 소프트라이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게인과 감마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확산시키는 정도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오퍼시티 값을 이용한다던가 해서요, 원하는 만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효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우 이펙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글로우는 소프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좀 많이 써요. 제품 촬영을 한다던가 영상 내에서 피사체를 좀 돋보이고 싶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영상 자체가 좀 플랫하게 되잖아요. 좀 밋밋해지는데 좀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늘려서 좀 약간 영상을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을 때, 그리고 피사체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글로우 이펙트에 이제 소프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채도도 좀 올려주고요. 여기서 좀 바꿔주면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껐다 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글로우 이펙트 내에서 이렇게 휘도있다는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성 모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강점이긴 합니다. 물론 스캐터를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보신 분들은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캐터는 이런 합성 모드를 못 쓰고 이렇게 이제 휘도있다는 선택 영역을 못 만들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드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캐터를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이미 이제 렉 709로 출력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요, 감마 2.4 비디오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값을 많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채도를 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캐터에서는 휘도에 따른 선택 영역을 만드는 옵션이 없어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합성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러면은 스캐터는 글로우에 비해서 이런 선택 영역, 휘도에 따른 선택 영역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합성 모드도 변경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맨 아래쪽에 합성 모드가 있어요. 스캐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소프트라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상이 되어버립니다. 보시면은 대비가 늘어나죠? 소프트라이트로 합성 모드를 변경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레이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더 강해지죠. 스캐터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스캐터는 이런 용도로 나온 툴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스캐터도 가능하다는 거를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시 합성 모드는 노멀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우 이펙트에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드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스캐터는 그렇게 못하느냐,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물론 스캐터 자체 내에서는 할
할 수가 없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의 퀄리파이어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루미넌스 정보를 가지고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휘도에 따른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퀄리파이어에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좀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스캐터에서도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캐터 강좌는 아니니까요. 지워주도록 하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다른 옵션 값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값들은 뭐 어려운 값들이 아니에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여기에 이제 휘도에 따른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합성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많이 쓴다. 그 정도만 아셔도 글로우 이펙트를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다른 옵션들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빛변짐을 이런 식으로 세로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 좀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만져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주로 이제 글로우 이펙트의 장점이 되는 휘도에 따른 선택 영역 만드는 것과 이 글로우 이펙트를 적용하고 이 소프트라이트를 활용한 방법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우 이펙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설명을 해서요. 오늘 이렇게 좀 글로우 이펙트의 장점이 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글로우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